시골에서 왔다며? 근데 뭐, 태권도도 한다고? 목소리에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품새나 추는 춤이 무슨 격투기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권도는 훌륭한 무술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줘. 비웃음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겨뤄봐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현준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다음 달 학교 축제 격투기 토너먼트에서 붙어보자고요. 현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그렇게 한 달 후 대회가 시작되고 1회전 지우의 상대는 덩치가 지우보다 훨씬 컸죠. 상대가 펀치를 날리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른 스텝과 날렵한 회피, 그리고 한 발에 축을 두고 빠르게 몸을 돌려서 끼압! 주인공 지우는 대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백산 자락에 자욱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도장 안에서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지도 않고 정확한 동작으로 품새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발차기가 흐트러졌다. 다시. 박무성 관장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16살. 또래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그녀에게 새벽 수련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도장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모습들이었죠. 지우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벽에 자신이 사진도 걸리기를 꿈꾸며 지우야, 이제 그만하고 아침 먹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둘은 도장 뒤편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났죠. 할아버지, 제가 서울 가면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겠어요? 밥숟가락을 들던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날아온 합격 통지서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전국 태권도 대회 금메달, 그리고 서울 명문 한성고등학교 체육 특기생, 전액 장학금.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큰 무대로 나가는 걸 보는 게 할아버지 소원이었단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이제 그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서울 가서도 태권도의 정신을 잊지 마라.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순간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물결 높이 솟은 빌딩들, 매캐한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어요. 가방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었죠. 한성고등학교의 정문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 외제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촌스러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기숙사 방문을 열자 누군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안녕. 너가
새로 온 룸메이트구나? 나는 서연우야.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소녀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와, 손에 굳은 살이 엄청나네. 운동선수야. 농구? 배구? 아, 태권도요. 태권도? 대박 멋있다. 연우의 진심 어린 반응에 지우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태백산 자락의 별이 더 그리웠어요. 할아버지는 지금쯤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실까? 침대에 누운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편견과 시련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첫 등교일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감색 치마에 주름을 펴고 또 폈죠. 평생 체육복과 도복만 입던 그녀에게 교복은 낯선 갑옷 같았습니다. 지우야, 준비됐어? 연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응, 거의 다 됐어. 지우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연우가 방으로 들어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완벽해. 진짜 예쁘다. 긴장하지 마. 하지만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학생들,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지우는 잠시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문을 여는 순간 25쌍의 눈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자, 새로 전학 온 친구야. 인사해 보렴. 지우가 칠판 앞에 섰어요. 목이 바짝 말랐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강원도 태백에서 온 박지우입니다. 태권도 특기생으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킥킥거림을 시작으로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어머, 사투리 대박이다. 태백이 어디야? 탄광 있는데 아니야? 태권도? 요즘 누가 태권도 해? 속삭이는 소리들이 칼날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억양이 그렇게 이상했나? 태백이 그렇게 촌스러운 곳인가? 조용. 박지우는 저기 빈자리에 앉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린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는 순간 앞자리 여학생이 돌아봤습니다. 진짜 태백에서 왔어? 와, 신기하다. 거기 곰 나온다는 거 진짜야? 순진한 호기심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지우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판의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어요.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드디어 체육 시간. 지우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자 조금은 편안해졌죠. 하지만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체육관 중앙에는 거대한 팔각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MMA 동아리의 시범 경기가 한창이었죠. 자, 모두 주목.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교 자랑
MMA 동아리의 시범을 보겠다. 이준호 체육교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0대 중반이 그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죠. 팔뚝에는 파이터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봐라. 저게 진짜 격투기지.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케이지 안에서는 두 선수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상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그라운드에서 포지션 싸움이 벌어졌죠. 팔을 꺾고 조르기를 시도하고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탭 아웃. 한 선수가 항복했어요. 승자가 일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지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실전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태권도와는 확실히 달랐죠. 어때? 멋있지? 체육 선생님이 극이양양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뭔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너가 박지우구나. 태권도 특기생이라고 들었어.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어요. 숨이 턱 막혔죠. 이 교사가 케이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태권도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무술이야. 규칙에 묶여 있고 실전성도 떨어지지. MMA가 대세야. 종합격투기, 무제한 격투. 이게 진짜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그저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고 승리한 선수가 걸어 나왔어요. 큰 키에 균형 잡힌 몸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죠.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고했어, 현준아. 이 교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역시 강현준이야. 작년 전국 주니어 MMA 대회 우승자잖아. 집도 재벌인데 싸움까지 잘해. 사기 캐릭터네. 지우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현준, 대기업 회장의 손자이자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자, 그리고 MMA 동아리 회장. 현준이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천천히 다가온 현준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품질을 검사하듯이. 신입생? 시골에서 왔다며? 목소리에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 태백에서 왔어요. 태권도 한다고? 예. 현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죠. 품새나 추는 춤이 무슨 격투기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권도도 훌륭한 무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용기를 냈어요. 현준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줘. 내 훌륭한 태권도를. 비웃음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현준이 돌아서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가자. 시간 아깝다. 체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우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울 수는 없었죠. 방과 후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태권도부 도장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상상했어요. 활기찬 기합 소리, 열정적인 선배들, 벽을 가득 채운 트로피들, 태백의 작은 도장과는 다른 큰 무대의 모습을.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상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텅 빈 도장, 먼지가 쌓인 바닥, 구석에 서울로 품새를 하는 학생이 고작 5명뿐.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서울 명문고의 태권도부라고? 신입생이야? 나이든 3학년 선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낡은 도복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박지우입니다. 박지우? 혹시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른 부원들도 하던 동작을 멈추고 다가왔죠. 맞아요. 대박. 드디어 우리 부에도 에이스가. 한 2학년 선배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태권도부는 이게 전부예요?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3학년 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절반이 MMA로 옮겼어. 왜요? 더 인기 있고 취업도 잘 되거든. 요즘 태권도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 주장이 벽을 가리켰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의 날짜들. 한때는 영광스러웠을 그 순간들이 이제는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태권도를 사랑하니까. 막내로 보이는 1학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묻어났죠. 지우는 도장을 둘러봤습니다. 갈라진 매트, 녹슨 샌드백, 깨진 거울. 이곳은 도장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서울 생활인가?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지우는 연우와 함께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 연우가 속삭였어요. 지우도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최성민 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로 위압감을 풍겼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표정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한성고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죠. 우리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합니다. 내년부터 한성고는 MMA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MMA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미래의 격투기 스타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점점 열정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이를 위해 학교 시설을 전면 개편하고 최고의 코치진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의 다음 말에 지우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인기 운동부는 정리될 예정입니다. 태권도부도 포함해서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 태권도부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3학년 주장이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에게 태권도부는 단순한 동아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꿈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었을 테니까요. 3년 동안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무슨, 지우의 입에서 말이 새어 나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죠. 강단 위의 교장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처럼. MMA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은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체육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죠.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흥분한 표정이었죠. MMA 특성화라니 멋지지 않냐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지우야, 괜찮아? 연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안 괜찮다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녁 기숙사 방.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지? 태권도로 더 큰 무대에 서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기 위해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기회조차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의 목소리로는 걱정만 끼칠 테니까. 지우야, 밥은 먹었어?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었어요. 태권도부가 없어진다니 정말 너무하다. 연우가 분개했어요. 지우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어요. 어쩔 수 없지. 시대가 변하는 건 그래도 전통도 중요하잖아. 연우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태권도는 이미 과거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잠든 후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화려하고 높은 곳, 자신이 꿈꾸던 큰 무대의 상징 같은 것. 하지만 이제 그곳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좌절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오기였을까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픔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권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전통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그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태백산 정심도장에서 흘린 땀방울들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리고 자신의 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싸주신 김밥과 계란말이, 단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시골 도시락? 강현준이 친구들을 이끌고 다가왔어요. 그의 입가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현준이 지우의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촌년은 다르네. 급식도 안 먹고 이런 걸 싸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현준의 친구가 가로막았어요. 그러게 태권도나 하는 애가 뭘 알겠어? MMA가 뭔지나 알아? 품새나 추는 게 무슨 격투기냐고. 진짜 싸움은 MMA지. 비웃음이 커져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태권도가 품새만 추는 춤이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겨뤄보자.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 학교 축제 격투기 토너먼트가 있다고 들었어.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 현준의 친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도전을 받은 것이죠.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현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태권도부는 알아서 해체하는 거야.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이기면 태권도부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하. 네가 날 이긴다고? 현준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방과 후 태권도부 도장. 지우가 토너먼트 참가를 선언하자 선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야, 강현준은 작년 주니어 MMA 대회 우승자야. 너무 위험해. 3학년 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부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우리가 도울게. 함께 훈련하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5명뿐인 작은 부대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죠. 서울 생활은 어떠니? 예,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곧 시합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시합이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권도부가 없어질 위기라는 것, MMA 선수와 맞붙게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건 도전이라는 것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진정한 승부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예, 내가 지키려는 게 뭔지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태권도의 정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새벽 4시. 운동장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발차기, 품새, 스텝, 반복, 또 반복.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은 계속됐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굳은 살이 되었죠. 온몸이 쑤셨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태권도부 선배들과 연우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MMA 영상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짰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죠. 지우야, MMA는 그라운드 기술이 중요해. 넘어지면 불리하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해. 발차기 속도를 더 높여야 해.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야. 하나하나 조언을 새기며 지우는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이 계속됐어요. 저 촌년이 진짜 강현준이랑 붙는데 병원에 실려갈 텐데. 뒷담화가 들렸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훈련과 준비뿐이었죠. 토너먼트까지 2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우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날 밤 지우는 도장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품새를 반복하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태권도를 가르쳐 주던 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던 목소리. 할아버지, 저 할 수 있겠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축제 당일 아침 일찍부터 학교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성고 격투기 토너먼트.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관중석은 학생들로 빼곡했어요. 함성과 휘파람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중앙에는 팔각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격투기 경기장 같은 모습이었어요. 지우야, 연우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태권도부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믿는 건 너뿐이야. 주장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른 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간절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꼭 지킬게요. 토너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전. 지우의 상대는 MMA 동아리의 2학년 선수였어요. 덩치가 지우보다 훨씬 컸죠.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펀치를 날리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른 스텝, 날렵한 회피, 그리고 얍, 번개 같은 돌려차기가 상대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대가 비틀거렸어요.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발차기가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죠. 승자 박지우. 심판의 선언에 체육관이 술렁였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으니까요. 준결승전까지 지우는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태권도의 빠른 발기술과 정확한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했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MMA 동아리의 부회장이었어요. 실력이 만만치 않았죠. 경기 중반 지우는 그라운드로 끌려갔습니다. 상대가 위에서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파 입술에서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권도부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순간의 틈을 노려 지우가 빠져나왔어요. 다시 일어선 그녀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뒤돌려차기, 내려차기,
이어지는 콤보 공격. 상대가 무너졌습니다. 힘겹게 얻은 승리였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연우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태권도부 선배들도 환호했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드디어 결승전. 체육관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와 현준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진짜를 보여줄게. 현준이 파이팅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복싱, 레슬링, 주짓수를 모두 섭렵한 종합격투기 선수다운 모습이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현준이 돌진했습니다. 빠른 잽과 로우킥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간신히 피했지만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강해, 정말 강해. 이전 상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타격, 클린치, 그라운드 모든 영역에서 위협적이었죠. 1라운드는 현준이 우세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밀렸어요. 관중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2라운드 현준의 태클에 지우가 넘어졌습니다. 그라운드 파운딩이 시작됐어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어때? 이게 현실이야. 현준이 위에서 외쳤어요. 순간 지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호랑이 품새를 기억하니? 호랑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노리지. 어린 시절 눈 내리는 도장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처럼 낮게 웅크리고 순간의 기회를 노리는 자세. 지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드를 올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준이 큰 펀치를 날리려는 순간 지우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어요. 3라운드. 이제 지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현준이 지쳐가는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빠른 발놀림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태권도 특유의 리듬감 있는 공격이 이어졌죠. 현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분명 우세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준이 다시 태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며 피하고 동시에 무릎을 올렸어요. 현준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죠. 크억. 현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도약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360도 회전시키며 호랑이의 일격, 뒤우리기가 현준의 머리를 스쳤어요.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였습니다. 쿵! 현준이 매트에 쓰러졌어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자, 박지우. 심판의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지우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연우와 태권도 부원들이 케이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웃으며 지우를 안았어요. 현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과 인정이 담겨 있었죠. 너 정말 강하구나. 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그 손을 잡았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최성민 교장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무술이 얼마나 아름답게 경쟁할 수 있는지를요. 체육관에 또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태권도를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지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통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고, 편견을 깨뜨린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지우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현준이었습니다. 괜찮아? 현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선배는요? 나도 괜찮아. 그보다 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우가 놀랐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와 태권도를 무시했던 것, 시골에서 왔다고 놀렸던 것, 다 사과할게. 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이렇게 진심을 보이다니. 지우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함이 뭔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아침 조회, 최성민 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어제 토너먼트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요.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전통과 현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부는 유지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태권도부와 MMA 동아리를 통합하여 한성고 통합무예부를 창설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무술이 함께 교류하며 발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권도부 선배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일주일 후 새롭게 단장된 도장, 한쪽에는 태권도 수련 공간이, 다른 쪽에는 MMA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호 존중, 함께 성장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준호 교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태권도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예. 저요?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태권도를 무시하던 선생님이 배우겠다니요. 그래, 너를 보고 깨달았어. 진정한 무예인이 되려면 다양한 것을 배워야지. 이 교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태권도 부원들이 MMA 기초를 배우고 MMA 선수들이 태권도 발차기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와, 태권도 발차기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그래플링 기술도 정말 실용적이네요. 도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무술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현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호랑이 품새라고 했지? 그거 좀 가르쳐 줄래? 어제 내가 했던 그 기술 정말 멋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품새를 시작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된 것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지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 우리 고향에 오지 않을래요? 할아버지 도장에서 특별 수련을 하면 어떨까 해서. 통합 무예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산속 도장이라니 완전 영화 같은데. 가고 싶어. 진짜 전통 수련이 뭔지 배워보고 싶어. 좋아. 나도 갈게. 지우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 여름방학이 되자 20명의 학생들이 태백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와, 여기가 지우가 자란 곳이구나. 연우가 감탄했어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심 태권도장에 가자 박무성 관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학생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친구들이 제 학교 친구들이에요. 지우가 한 명 한 명 소개했습니다. 현준이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강현준입니다. 지우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반갑다. 일주일간의 특별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산 정상에서의 일출 맞이, 계곡물에서의 호흡 수련, 숲속에서의 품새 연습, 도시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숨을 고르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거라. 박무성 관장의 가르침은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관장님, 무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예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란다. 수양이지. 자신을 이기고 남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예의 길이야.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너희가 만든 통합무예부 참 좋은 시도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더 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로움이지. 수련 마지막 날,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시연했습니다. 태권도와 MMA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품새였어요.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녀가 이룬 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문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 학생들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리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성고 통합무예부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 그것은 단순한 운동부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 모델이었죠. 전국 대회에서 통합무예부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권도와 MMA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지우와 현준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 3년 후 졸업식, 지우는 체육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분명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한국 무예 교육자가 되는 것.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만이 아닌 마음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현주는 스포츠 경영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 역시 꿈이 있었어요. 전국에 통합 무예 도장을 만들 거야. 누구나 편견 없이 무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졸업식이 끝난 후 지우는 학교 도장에 들렀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토너먼트에서 악수하는 지우와 현준,
태백산 수련 때의 단체 사진, 전국 대회 우승 순간, 그리고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글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겨루되 미워하지 말고 이기되 교만하지 말라.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친구를, 이해를,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태민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여성, 단정한 유니폼,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고 청순한 얼굴에 묘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하나 맞으시죠?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연휴 앞두고 지친 목소리 속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택배하시나 봐요. 몸 조심하세요. 요즘 과로로 쓰러지는 기사님들 많대요. 그녀의 말에 태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걱정. 그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그에게 그녀는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 드릴게요.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예요. 추울 땐 꼭 챙기세요. 포장지 너머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태미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혼자 돈 벌며 아이를 키우던 나날들. 그는 울 틈도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뜻한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태민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여자 은채라고 했던가? 특별하지 않은 밤,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 이 두 남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새벽 1시 50분, 태민은 마지막 택배 상자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등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오늘만 206개의 택배를 배송했거든요.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량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랑 잘 자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살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잃고도 아빠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태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6개월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이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셨지만 70세가 넘은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태민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안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태민은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소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요. 태민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이 커피를 내려주면서 태민을 유심히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태민이 놀랐습니다. 예.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손 난로용 핫팩이었어요. 거기에 비타민 음료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태민이 사양했지만 여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받으세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핫팩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은채예요.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민입니다. 태민 씨, 정말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은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태민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태민은 뒤돌아봤습니다. 은채가 여전히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태민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네. 3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은채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비타민 음료를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지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어. 태민은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가 할머니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지우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지우 위해서. 지우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도 엄마가 그리운 모양이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잘해줄게. 태민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은채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휴게소를 지나가게 되겠지.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왜인지 내일이 조금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태민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태민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새벽 2시까지 택배를 배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안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채가 건넨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빠, 언제 집에 와? 지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미는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막 마지막 배송 끝났어. 30분 후에 집에 갈게. 할머니가 아빠 너무 늦게 온다고 걱정하세요.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켰습니다. 오늘도 천안 휴게소를 지나가야 했어요. 택배 분류장은 새벽에도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민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야, 태민아, 너 천안 휴게소 자주 가지? 선배 김 기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가끔요. 왜요? 거기 편의점 직원 조심해라. 김 기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그 젊은 여직원 말이야. 태민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채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응. 심야에 수상한 사람들이랑 자주 만난다더라. 며칠 전에 봤는데 편의점 뒤에서 누군가랑 실랑이 하더라고. 김 기사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건 사지 마. 괜히 연루될 수도 있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답답하게 올라왔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따뜻했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돈을 훔칠까요? 하지만 선배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왜 안 자요? 지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빨리 자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태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정말 똑똑했어요.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지우가 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다. 다음 날부터 태민은 의식적으로 천안 휴게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직업병이었어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겼거든요. 편의점 CCTV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사각지대도 찾아냈어요. 은채의 근무 시간과 패턴도 머릿속에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은채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계산도 정확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태민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편의점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뒤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것만 도장 찍으면 끝이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 나도 그분 아들이야. 남자가 은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은채가 아픈 듯 소리를 냈어요.
태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갑자기 남자가 태민 쪽을 돌아봤습니다. 태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발견될 뻔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남자가 서류를 은채에게 밀어줬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서기에는 상황이 복잡해 보였어요. 결국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채가 무언가에 휘말려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까? 태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3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지우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태민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걱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 태민은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천안 휴게소 편의점 직원 500만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손가락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은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이럴 수가. 태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매출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서 발각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단독 근무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태민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울먹이며 거부하던 모습, 중년 남자가 강요하던 서류. 이건 아니야.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택배 분류장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봤지? 뉴스 말이야. 김 기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경찰이 증거 없이 잡았겠어?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쉽게 돈 벌려고 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나 봐.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채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설마 너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김 기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지우를 재운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나 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추측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어요. 은채 씨도 지금 그런 기분일 거야.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본 중년 남자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택배 기사는 차량 번호를 외우는 게 습관이에요. 주차 문제 때문에 늘 신경 쓰거든요. 076 1234점. 태미는 수첩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천안 휴게소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제보요? 며칠 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미는 그날 밤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채와 중년 남자의 대화, 강요하던 서류, 위협적인 분위기,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담당 형사님을 불러드릴게요. 30분 후 젊은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미는 다시 한번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편의점, CCTV 사각지대도 파악했습니다. 뒤편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죠? 택배 기사라서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돼요.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중년 남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 076 1234입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민이 제보한 차량 번호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년 남자는 은채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천안 휴게소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의점 운영권은 은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복 오빠는 그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편의점 마스터키를 복사해서 몰래 침입했어요. 박 형사가 태민에게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재고 시스템을 조작해서 은채 씨가 횡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은채는 무죄였어요. CCTV 사각지대로 침입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이틀 후 은채가 석방되었습니다. 태민은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은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밤 태민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았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무력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편의점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은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 태민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명을 쓰고 며칠 동안
구치소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도 새벽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은채 씨는 언제 나오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온다고 하던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택배 분류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민 씨 찾는 분이 계세요. 동료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분류장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은채였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채 씨, 안녕하세요. 태민 씨. 은채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피로가 보였어요. 주변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태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밖으로 나갈까요? 예. 분류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짐작은 되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태민 씨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셨다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민이 손을 흔들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라뇨.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전 계속 억울한 누명을 썼을 거예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날 믿어주셨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은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은채 씨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분이라는 걸.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이복 오빠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민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속 편의점을 넘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은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복 오빠는 구속됐어요.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은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제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민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은채가 갑자기 일어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그만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민이 황급히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심했는데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혼자예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민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저도
혼자거든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걸. 태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은채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태민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 그런데 태민 씨, 은채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지우라고 해요. 7살이에요. 태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정말요? 태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마운 분의 아드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럼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헤어지기 전 은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은채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았습니다. 네, 친구예요. 은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채가 떠난 후 태민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은채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지우도 은채 씨를 좋아할 거야.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어요. 지우와 은채가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태민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채가 편의점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매일 배송 경로에 천안 휴게소를 넣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고 싶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직 남아있는 피로의 그림자를요. 많이 괜찮아지셨네요. 태민이 따뜻한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은채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민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태민은 이제 당당하게 휴게소에 들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태민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야, 아빠랑 드라이브 갈까? 정말요? 어디로 가요? 7살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자. 태민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안 휴게소로 가는 길,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우와 은채가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좋아할까요? 아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착한 이모 한 분이야. 아빠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 우와, 궁금해요. 지우의 순수한 기대감이 태민에게 전해졌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민 씨. 은채가 태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태민 옆에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우구나. 은채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지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태민이 평소 가르친 대로였어요. 안녕, 지우야. 이모가 지우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은채가 카운터에서 나와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정말요? 지우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아빠, 이모, 진짜 예뻐요. 지우의 솔직한 말에 은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민도 덩달아 웃었어요. 순간 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느낌이었어요. 지우야, 이모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은채가 카운터 뒤로 가서 예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지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습니다. 색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인형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는 이모의 특별한 친구니까. 은채의 말에 지우가 폴짝 뛰었어요. 감사해요, 이모. 지우가 은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지우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깊어지는 마음, 4월이 되면서 태민과 은채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태민은 배송 중에 은채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본 예쁜 손난로, 약국에서 산 비타민, 베이커리에서 가져온 갓 구운 빵. 또 뭐 가져오신 거예요? 은채가 손난로를 받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날씨가 아직 춥잖아요. 밤에 일하시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태민의 말이 어색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해요. 은채가 손난로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태민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태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태민이 예쁘게 포장된 도시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밤늦게 일하시니까 든든하게 드시라고 만들어 봤어요. 은채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언제 이런 걸?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 먹던 거 조금 더 만든 거예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요. 휴게소 박벤치에서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맛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은채가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때 태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5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휴게소 박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요? 왜 저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했는데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거든요.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은채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온갖 말을 다 들었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았어요. 은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은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계속 혼자였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복 오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아픔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지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아빠, 오늘 예쁜 이모 만나러 가요. 지우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채를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지우야, 이모가 바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모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태민이 웃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지우는 은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어떤 그림? 은채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하고 저하고 이모도 그렸어요. 지우의 말에 태민과 은채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야, 태민이 당황했지만 은채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이모도 지우하고 아빠가 가족 같아. 은채의 말에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모,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우야, 그건. 태민이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은채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모도 그랬으면 좋겠어.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태민은 특송일을 일찍 끝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지우야, 준비됐어? 네, 아빠. 지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크리스마스니까요. 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모, 선물이에요. 지우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지우야. 은채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 용기를 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정말 가족이 되어주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상처를 감춘 채 살아온 날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향해 걸어온 용기. 은채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모가 최고예요. 지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에게는 은채 씨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은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도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랑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지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야호, 이제 진짜 가족이다. 지우가 환호했어요. 태민이 은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겼어요. 새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휴게소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아 녹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민이 말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안 휴게소는 다시 북적였고 트럭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트럭엔 예전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뒷좌석엔 도시락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고 대시보드 위엔 은채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마운 사람. 태민은 시동을 걸며 웃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의 옆자리엔 이상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웃음, 은채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가족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지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안정한 사람, 완전치 못한 가정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 한번 옆자리를 채우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연이 감동이 있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